요양보호사가 월급을 500만 원이나 받는다고? 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열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정식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건데요. 병원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월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구조로 급여 체계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물론 나도 자격증 한번 따볼까 고민 중인 분들까지 모두 꼭 끝까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고민되시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2026년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나이 제한도 없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요즘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으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약 110만 명 수준인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까지 14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무려 35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요양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증 보유자는 전국에 약 3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실제 활동 중인 인원은 약 70만 명, 전체의 23%도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일은 고되고 급여는 낮고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이죠.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 220만 원 수준, 방문 요양은 시급제로 일해서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격증은 땄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직접 개편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을 활용해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생기면서 이 변화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200개 요양병원에서 1차 시범 적용을 시작하고 이후 최대 500개 병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금까지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하던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에 어르신이 입원하시면 간병비는 가족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 달 평균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간병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자 부담은 기존 100%에서 30%로 줄어들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간병 서비스의 질과 인력 기준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병원마다 인력 구성도 제각각이었고 간병인 고용도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기준이 생깁니다. 특정 기준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병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공식 자격을 갖춘 인력을 먼저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자격 있는 인력이 누구냐는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병인 자격 요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1순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정 교육 이수한 활동 지원사, 생활 지원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 경험과 교육 시간 기준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병원 입장에서 즉시 채용 가능한 인력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대부분 요양원이나 재가요양, 방문요양 위주로 활동을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고
그 안에서 정식 간병인으로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급여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신 분들을 보면 보통 월급이 22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방문 요양은 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만 일하게 되면 월 150만 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정식 채용되면 기본 월 380만 원에서 시작하고 병원 규모, 주 야간 교대, 주말 근무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급여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가 간병 인력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재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적으로 급여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요양병원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중국 동포나 조선족 요양보호사분들이 꽤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일이 고되기에 오랫동안 한국인 전문 인력들이 기피했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간병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국내 인력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방식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하면 이렇게 많이 떠올리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 식사 챙겨드리고 목욕시키고 화장실 케어하고 프로그램 진행해 청소까지 말 그대로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직업이라고요. 실제로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치만 이번 개편으로 이 구조가 싹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지 3가지 요점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시간 3교대 근무 체계입니다. 하루를 3개조로 나눠서 근무를 돌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 대비 간병인 수의 기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전에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동시에 케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인력 배치를 최소 1대4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업무 부담과 구조가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는 요양원과 달리 의사,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가 병원에 상주하고 있고 이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처럼 요양보호사 한 분이 어르신의 모든 신체 활동을 도맡아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기준에 따르면 간병인의 역할은 신체 케어에 집중하고 의료적 판단이나 응급 상황은 간호사와 의사가 맡도록 체계가 분리됩니다. 즉 이번 제도는 단순히 급여만 오르는 변화가 아니라 일의 방식과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이 일 오래 해도 되겠구나 싶은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럼 궁금하시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서류 정리입니다. 자격증 사본, 최근 근무 경력 증명서, 교육이수 내역 등을 하나의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채용이 본격화되면 지원자 몰림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서류가 미리 준비된 분들이 좋은 병원, 좋은 조건을 선점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검진 결과도 미리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병원 채용 시 필수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아직 자격증이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총 320시간 교육 이수만 하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론, 실기, 실습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고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습니다. 50대, 60대 분들도 지금 많이 도전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좋은 건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업자는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전액 무료 소강이 가능하고 재직자나 자영업자도 재직자 훈련 과정을 통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내년 상반기에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고
2026년 하반기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 맞춰 채용 지원이 가능한 일정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만을 위한 꿀 정보 하나 더 드릴게요. 요양보호사로 일정 기간 근무하시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은 교육 40시간만 이수하면 매달 15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장기 근속 장려금, 팀장 승진 기회 등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요양보호사도 경력을 쌓고 인정받는 전문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격증만 보관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근무 기준과 급여 체계가 마련된 요양병원에서 정식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게 길이 생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이 구조는 단기간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준비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서류만 잘 정리하면 바로 준비 완료고요. 자격증 없으신 분들도 지금 교육 신청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취득 가능합니다. 2026년 하반기 채용이 본격화될 그 시점에 딱 맞춰 준비하도록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그 준비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한국인 요양보호사분들의 복귀와 진입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감정선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환경이 분명 더 따뜻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격증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증 보유, 취득 예정이라면 취득 예정, 그리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